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5일.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가정에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가족과 함께, 뭐, 놀이동산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겠죠. 또, 오늘 11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크리스마스 그 예배를 드렸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칸타타 같은 걸 해갖고, 잠깐 보고, 그러고 왔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뭐 눈이 안 와서 뭐 약간 분위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은 또 나름대로 선물도 받고 뭐 그런 즐거운 날이죠. 그러면서 또 안타깝게 양주에서는 이제 부모가 4살, 5살 아이를 이제 40대 부모가 빚에 몰려갖고 이제 자동차에서 동반 자살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현실은 또 그렇게 암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동반 자살을 한다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자녀를 살해한 후에 자신이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살해의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자녀를 목숨을 어쨌든 이제 생각이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자신이 뭐 그 생명을 좌지우지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잘 그릇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과 자신만 뭐 막말로 우울하고 그러면 뭐 자살을 한다고 해도 자신만 자살을 해야지 아이들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제 주위에도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회복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제 가까운 이제 뭐 친인척 중에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쨌든 뭐 방문도 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 뵈면 그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역시도 뭐 우울증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봤지만 계속 사람이 깔아앉죠. 그 깔아앉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사실은 약물 도움도 받아야 되죠. 그 깔아앉으면서 공황 상태까지 막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야 이제 뭐 가까운 친인척이든 그런 분들 이제 젊었을 때 막 이렇게 뭔가 자신감 있고 막 호통도 치고 막 이랬던 모습들에서 완전히 노인이 되어가는 거죠. 나이든 노인이 되어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멘탈을 잡으려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은 이 침체가 오는데 그 침체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슬기롭게 현금을 갖고 또 이렇게 투자의 손실을 안 입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방송 전에 뭐 평일이라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금액이 크죠. 그런데 이제 금융 투자든 뭔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채권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 뭐 파생상품도 있고요. 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많죠. 근데 이 투자라는 범위에 들어섰을 때 특히 주식 투자나 이러한 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저 역시도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깨달지 못하면은 상당히 투자가 재미가 없고 고통스럽고 매일 여기에 연연해서 몰입되고 자신은 왠지 패배자 같은 생각으로 우울증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손실입니다. 손실. 원금에 대한 손실.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코인은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코인은 그냥 뭐 배수를 뭐 엄청나게 만약에 한다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정말 리스크가 큰 건데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로 장기 투자라는 이러한 그런 더 장기 투자가 뭐 상승할 때는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덫입니다.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 하락, 손실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손실의 덫.
그래갖고 이 손실에 덫에 걸리면은 우선 멘탈이 나가고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리딩방부터 전문가의 도움 또 저 같은 학고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50%날 때까지는 뭐 요구하는 게 없죠. 근데 대체로 다 수익 좀만 내고 또 탈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용을 요구합니다. 비용. 그죠? 그럼으로써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또 그런 거에 손실을 또 보고 또 지금도 보면 뭐야 그 해외에 서버를 두고 리딩방을 만들어서 빨리 입금해라. 한 몇 달 동안 작업해서 이익을 계속 돌려주다가 나중에 한 방에 돈을 더 넣고 더 넣으면 한 방에 그냥 대포 통장 같은 데 들어온 거 싹 갖고 그 웹이나 이러한 리딩방을 싹 없애버리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동남아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중국인이 그 사장이고 조선족이 그 밑에 있고 또 한국인들 젊은이들을 뭐 들어오게 해서 막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죠. 그래서 전기 충격기로 막 충격도 주고 막 손가락 자른다 막 그러면서 그런 데서 이제 리딩방으로 사기치게 하죠, 사기. 그래서 사기치고 뭐 이런 거에 다 빠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 손실이 나면은 원금만 찾으면 안 하겠다 해서 원금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피 같은 돈, 근로해서 벌었던 이 피 같은 돈을 본전을 찾기 위해서 손실, 본전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를 둬요. 항상 무리수를 둡니다. 무리수. 이 무리수를 둡니다. 무리수.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뭐 그런 뭐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수익을 주고 뭐 이런 거에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무리수를 주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거에 꼬임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빚까지 사채까지 써서 다 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막 발생이 되고 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대체로 약간 손실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올해는 수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뭐또 뭐 하여튼 뭐 나름대로 계속 방법을 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더 망가지는 게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전에 대한 거와 이 손실에 대한 거, 무리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계속 스텝 바이 스텝 바이에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수익을 좀 크게 내서 뭔가 엑시트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빠져야 될 때는 뭐 현금화를 해서 뭐 한두 달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여유를 찾지 못한다면 투자의 여유가 없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계속 본인은 아, 월급 받은 거를 매달 꼬라박게 됩니다. 매달 꼬라박아요, 월급을. 그러면서 생활도 안 되고 결국 빚까지 땡겨 쓰고 그러면서 더 극한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전날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뒤로 빠져서 오늘같이 주식장이 안 열렸을 때 본인이 어떻게 달려오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실, 에, 그리고 본전, 무리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결코 수익을 낼 수도 없고요. 뭐 저한테 뭘 배우던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기법을 알아내던 그걸로다가 뭐 단기간에 어느 시간 안에 원금을 다 하고 수익을 뭐 몇 배 내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여튼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이런 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예,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려면 주위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만 투자가 됩니다. 예. 제가 뭐 20몇 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이래야 됩니다. 저 역시도 어쨌든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릴렉스를 하려고 음악도 듣고, 뭐 8비트짜리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라는 건 좀 외로운 싸움입니다.
근데 이 외로운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고 남들보다 뒤에서 이렇게 한 발자국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계속 이 양 옆에 눈을 가린 경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마. 경주마. 경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경주마가 이렇게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양 옆을 이렇게 가리개로 가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 주위를 절대 못 봅니다. 가족도 안 보여요, 나중에는. 그죠? 막 갑불돈, 사채 땡겨 쓰고 막 미쳐. 그리고 다달이 결제할 돈도 있는데. 그렇죠? 수익은 안 나. 그렇죠?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자, 오늘은 뭐 조금 종목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 미국장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뭐 애플이나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시 미국장에서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에 대한 또 트럼프가 그 집권하기 전에 폭락시키기엔 좀 그러니까 뭐 인위적인 조치를 하는 거라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우선은 저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건 또 요즘에 이 브릭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브릭스는 뭐냐면은 이 2006년에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이제 앞자리를 따서 브릭스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남아공까지 합류하면서 브릭스, 브릭스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원래 경제 용어로는 뭐 벽돌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경제 용어가 아니라 이 나라들이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또 계속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태국, 투르키예, 말레이시아도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가입을 또 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브릭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계 경제에서 이 브릭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서방 G7 국가 있죠. 일본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에, 들어있는 G7의 그 세계 경제 비중은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다운. 그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엄청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요. 브릭스의 그 내세우는 정책 중에 이제 탈달러화가 있어요. 탈달러. 달러를 배제하자.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지 말자. 결제로 하지 말자. 그래서 스위프트, 달러 결제 체계인 스위프트에서 벗어나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위안화나 아니면은 뭐 디지털 금융인 금을 연계한 이제 금본위제로 돌아가잖아.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돈을 그 한마디로 그러한 CDBC인가요? 예, 그러한 이제 그런 금융, 디지털 화폐, 예, 이런 거를 결제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지금 불만이죠. 어? 예, 어쨌든 달러의 가치, 달러의 결제 통화로서의 그런 걸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브릭스에 대한 얘기들. 특히 이 카잔에 대한 이 러시아 카잔 선언이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죠. 그죠? 현지 통화 사용 늘리자, 금융 결제, 탈달러. 자, 탈달러를 하자 이거죠. 달러를 계속 찍어대면서 인플레를 수출하는 이 미국의 한마디로 걔네는 빚내서 먹고 살죠. 이 금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력은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생산 시설은 뭐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곡물거래소까지 설립을 하자. JCPOA, 복원지지, 정치적 제재는 반대한다. 특히 이 스위프트에서 2021년인가 2년인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저기 하면서 침공하면서 스위프트 체계에서 러시아가 나오면서 이제 자본을 동결했죠.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는 적극적인 이 브릭스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브릭스. 그죠?
그래서 이 브릭스, 그죠? 그래서 이 회원 간의 분야, 협력 강화, 현지 통화 사용, 그죠? 미국 등 서방 중심의 국제통화기금 IMF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 스위프트 결제망 이거를 대체하자, 대체하자입니다. 달러 패권을 흔드는 브릭스 단일 통화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요걸 이제 계속 만들고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러시아 연방 타르타르스탄 공화국 타잔에서 타잔 뭐 하여튼 뭐 회의를 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달러 패권 도전하면 관세 100%, 트럼프는 이 브릭스와 함께 이제 맞불을 놓겠다는 거죠. 당장은 이제 브릭스가 좀 뭐 깨갱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려서 한 5년 후쯤 되고 그러면은 브릭스의 입김이 더 커질 확률이 높죠. 미국이 잘못하면 달러 결제까지 안 되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죠. 미국은 지금 엄청난 부채 국가로 트럼프가 되면 또 국채를 이빠이 발행하겠죠. 이 엄청 발행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미국의 이 달러에 대한 그런 달러가 서서히 그 브릭스가 계속 올라온다면 달러가 이제 서서히 질 수도 있습니다. 달러가 사실은 이 통화 우위를 점한 것도 뭐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전쟁을 지원해준 미국이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었죠. 1차 세계대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 파운드화의 금하고 은하고 본위제였죠. 예, 금, 은 본위제였던 게 이제 금본위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확 떠버리면서 미국은 유동성도 풍부하고 이 철도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그 뭐야 제조업을 통해서 미국이 떠오르면서 이제 달러가 한마디로 강대국이 된 거죠. 달러가 이제 통화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도에 닉슨이 이제 금을 연계한 달러 근본이제를 폐지했죠. 왜 그러냐면 딴 나라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달러가 더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한 달러보다 금을 더 발행하는 것 같다. 눈치를 깐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달러를 줄 테니 금을 달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그랬죠. 그래서 막 딴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금을 유출해 가니까 미국에서 닉슨이 스톱시키고 결국에는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자국의 그 중앙은행이 보증하면서 자국에 따라서 돈을 찍도록 했고 나라 간엔 환율이 존재하게 만든 게 바로 닉슨이 1972년인가 그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지금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근본이제가 없어지면서 은행에서 마음대로 찍어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달러는 그냥 엄청나게 찍어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찍어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플레를 다른 나라에 수출해 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물가가 폭등하면서 지금 미국만 한마디로 잘 살자, 잘 살자. 소비는 그러니까 생산은 안 하면서 엄청난 그 미국의 그 한마디로 지금 그 경제만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란 수출 시장 잃게 될 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 에, 남아공에 경고를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뒤로 갈수록 미국의 이런 달러 위상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AI 개발을 위해 브릭스와 협력.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완전 꼴이 난 거죠. 스위프트 체계에서 이제 동결을 시켜버리면서 달러 동결을 시켜버리면서 미국 패권에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도 이제 러시아와 이제 브릭스 국가 간에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제 벨라루스하고 최근에 벨라루스 등 9개국이 내년 브릭스 파트너. 그래서 브릭스가 벨라루스, 인니, 카자흐, 태국, 쿠바, 말레이 등 투르키예 등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G7 같은 경우는 서방에 좀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들만 7개 들어가 있고 대체로 나머지 떨거지죠. 우리나라도 떨거지죠. 근데 이런 브릭스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좀 떨어진
개발도상국까지도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렇죠. 지금 현재 스위프트 체계에 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 브릭스에 들어갈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브릭스에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금을 매개로 한 금 보유량만큼 에, 저기 돈을 뭐 찍어내고 금본위채처럼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화폐를 써서 충당을 하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오르는 요인들을 그 디지털 그 결제 그거를 지금 그거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역시 미국이 1위고 2위가 중국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은 또 좀 새로운 양상입니다. 물론 다른 뭔가 그런 알트코인이든 뭐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많이 없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그 화폐로서의 그러한 지금 이런 우리 국민연금도 올해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갖고 또 비트코인은 또 상황이 좀 달라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저 역시도 비트코인까지 해서 이 알트코인들 다 웬만하면 금융위기나 침체가 오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비트코인은 좀 이렇게 다르게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 디지털 결제에 대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러한 그 일부 그 역할을 하는 뭐 리플이나 뭐 이런 화폐들도 얘기가 나오죠. 우선은 뭐 비트코인은 확실히 여기저기서 좀 수요가 늘어날 그런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선 이제 브릭스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과연 이제 그 스위프트 체계와 이 브릭스 체계가 과연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저 미래를 봤을 때는 전 브릭스가 더 이 생산 규모나 이 세계 그 규모 생산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브릭스가 더 커지면은 결국에는 좀 스위프트 체계가 좀 양분화되는 뭐 이러한 좀 모습도 나올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서 정말 뭔가 선택을 하던가 그 안에서 좀 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만 믿고 있다가 미국한테 딸을 당해서 뒤통수를 맞아서 또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당해야만 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금본위 체계, 금을 매개로 한 그러한 뭐 화폐 발행을 한다면 물론 화폐 발행량이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근본이제에선 인플레라는 게 없어요. 금만큼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 양만큼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이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전자화폐나 뭐 이런 디지털 금융 화폐까지 제도 안으로 들여서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착이 된다면 물론은 우선은 이제 브릭스에서 이제 위안화가 중심이 되겠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자, 일동제약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일동제약을 보시면은 자, 일동제약이 이렇게 뿅 솟았다가 이제 쭉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자, 일봉을 보시면은 그죠? 거래량이 뿅 늘었죠. 포인트는 이 거래량이 는 거와 이평선을 한 번에 다 찍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데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밀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아침에 기사가 이날 두 개가 나왔는데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 비만약이 나왔습니다. 비만약. 새벽에 이 비만약 기사가 나왔어요. 일동제약 이 경구용 비만약. 자, 이게 이제 이상 그러면서 에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로. 자, 복용 편의성 강점. 개발 속도 앞세워 이 라이센스 아웃 있죠? 에로. 근데 이게 새벽에 나왔는데 아침에 주가가 뭐 별로 안 올랐습니다. 이게 왜 안 올랐냐? 이거는 좀 먼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 예, 물론 에로를 추진하겠지만 당장 가시적인 기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가에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준 거는 이 기사가 나오니까 한번 저렇게 떴죠. 어떤 거냐면 요거. 요 기사가 나왔을 때는 한번 퓨 날랐죠. 일동제약의 이 조코바를 재정비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까지 신무기를 장착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코바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게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해서 이 미국 시노새끼 제약인가요? 걔네가 이제 같이 이거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이제 유럽과 뭐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일동제약은 이 조코바를 이제 다시 신청했다 하면은 주가가 한번 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뭐 목표가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이제 자주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엑시트를 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자, 신청을 예전에 2023년에는 27일인가 했습니다. 12월 27일. 자, 그래서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요번 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뭐 월요일 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1월 달이겠죠. 어쨌든 하면은 자, 차트를 한번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을 좀 크게 볼게요. 월봉을. 자,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월봉을 크게 보시면 자, 키워서 보면 사실은 얘가 뭐 일동제약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도 또 이런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울기. 그죠? 네, 그죠? 그래서 한 18,000원? 네, 18,000원에서 잘 가면 한 19,000원? 여기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그죠? 네, 이게 좀 이 주식은 아주 긴 텀이 필요합니다. 더 행보를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적어도 뭐 이 조코바가 이제 우리나라에 판매가 승인되거나 에로를 하던가 에로는 하반기에 하겠죠. 내년 하반기. 그래서 아직은 이 영향권에는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조코바를 신청했다 하면은 한 이 정도 좀 18,000원에서 19,000원. 예, 글씨가 잘 안 써지네.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예. 됐죠? 가격에 대한 얘기 네, 물어보셨죠? 이 정도 예상해요. 이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뭐 이게 허가가 났다면은 이 이상을 갈 수도 있겠지만 허가가 안 나고 그냥 신청하는 거죠. 그것도 호재가 될 수 있어서 한 이 정도 얘기합니다. 만약 이 정도를 간다면은 상한가 신청했다 할 때 상한가 한 방 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잘 던져야 됩니다. 이런 데서 그죠? 네, 그렇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또 물어보지 마시라고. 이제 끝이야. 뭔 놈의 방송을 맨날 이것만 갖고 얼마까지 갈 것 같다. 뭐 가격 정책이 얼마냐. 이제 이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잘 갔을 때고 못 가면은 한 15,000원 정도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상한가를 못 간다면 한 16,000원,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이 정도 가격은 그 다음날 갈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치료제까지 더 완비해서 신청을 하니까 신청에 대한 시세가 나올 거다. 시세가 나왔을 때 상한가 한 방에 그 다음날 급등, 네, 그랬다 빠진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잘 던지라. 그렇죠? 가격은 이 정도 예상하고 혹시라도 이 재료 때문에 못 간다면 15,000원, 15,000원 사이에서 아마 던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저는 1번이 더 무력하다고 보고 2번 상한가 못 가고 한 15,000원이나 뭐 그 사이에서 끝나는 거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번이 더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차트도 이 정도 가격을 가는 거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일동제한 끝났어요. 이제 일부러 더 자세히 해드리는 거예요. 뭐 무료 방송인데 이렇게 해주면 진짜 똥까지 다 닦아준 거니까 더 물어보지 마시라고. 예? 후원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예? 모르겠습니다. 일동제약이 잘 안 돼서 저 역시도 뭐 남은 물량 뭐 좀 팔고 나면 이제 집어치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에로나 이런 거나 아니면 나중에 쪼꼬바가 될 때 말고는 이제 큰 시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격 18,000원에서 19,000원에 파신다면 커피 한 잔 사주실 수는 있죠? 네,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네, 저도 이 가격에 여러분들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차트상은 18,000원, 19,000원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도 한번 보죠. 어, 제가 이제 일동제약을 뭐 거의 정리하고 링크 제네시스를 들어갔는데, 많이 갔죠? 근데 또 다 뺐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위에서 저럴 때 팔 걸 생각은 들었지만, 설마 했는데, 역시 설마가 맞았어요. 네, 팔았어야 돼. 자, 이거를 차트를 도대체 M자형 차트가 나왔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어쨌든 뭐 이런 저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는 하고 있어요, 대충. 근데 여기까지도 뺄 수 있겠죠, 최소한 여기까지. 그렇죠?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질 자리가 보이죠? 자, 주봉을 봤을 때는, 자, 이 가격 있죠? 이 선, 이 선. 이 선을 계속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자, 매주 여기는 찍어요. 여기는, 그죠? 4주 정도 여기를 계속 찍었습니다. 1, 2, 3, 4. 그죠? 4주를 매일 찍었어요. 도대체, 그죠? 그러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봉상.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타로서 여기서 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막손이면 여기서 터는 거고. 아니면 여기 벽을 이렇게 툭툭 건들면서 깨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여기를 쭉 올라왔다가 다시 또 빠질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텀을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은 좀 여기서 이제 붙으면서 주봉상. 그죠? 그러면서 에, 뭐 그 이거를 주봉상 찔러보고, 그러니까 뚫으려고 찔러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뭐 어쨌든 어딘가에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단타로 다 계속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그죠? 계속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종합선들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아주 지저분하면서 만약 근데 이게 요 선을 뚫기 위해서 계속 찍은 거라면 앞으로 상승이 어쨌든 여기서 좀 이렇게 지지직거리다가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주봉상. 그죠?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뭐 매집이거나 뭐 이렇게 찔러보고 그러면서 테스트 뭐 한번 뚫으려고 계속 연습하는 거라면. 그죠? 어쨌든 링크 제니시스나 뭐야 좀 전에 봤던 일동제약이 갑자기 바닥에서 윗꼬리를 다는 이런 거래 형태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요, 평소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원래 이런 주식이 이렇게 바로 가면 좋아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못 가죠. 네, 대체로 여기까지 다시 찍는다. 여기나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서 간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재수 없으면 또 여기서 터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좀 물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올려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동제약, 링크제니스 뭔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바로 뭐 목요일부터 급등할 수도 있지만 며칠 있다가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어쨌든 뭔가 변화를 예고하긴 하는데 요즘엔 바로 막 쌓아 올리지 못하고 조금 돌아서 밑으로 더 며칠 뺀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항공, 뭐 우주, 뭐 방산 관련주인 HVM도 이런 식으로 거죠. 그죠? 다 끌어올렸죠. 그죠? 이 역시도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수렴입니다. 수렴. 정확히 수렴이죠. 네, 수렴이에요. 그래서 뭐 올렸다 뺐다 하면서 뭐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HVM 적극 매수 구간이죠.
월봉을 이렇게 도지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이렇게 쭉 간다는 거. 그죠? 이거 매꾸러. HVM이었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역시, 여기서 좀 많이 빠졌죠, 다시. 여기를 채워줘야 되죠. 이렇게 채워주면 좀 차트가 좋아지겠죠. 그죠? 어쨌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였습니다. 네, IT센도 한번 보죠. 어차피 앞에 두 종목, 링크젠, 일동제약과 링크제니스를 좀 자세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차트만 보면서 넘기겠습니다. 뭐 너무 자세한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실은 유료 방송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굳이 뭐 오늘 방송 해봤자 뭐. 제 입장에서는 이 무료 방송, 녹화 방송을 하는 게 후원이 한두 개라도 터질까 해서 하는데 후원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 하나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서비스로 해드린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IT센도 뭐 차트가 이제 요 타점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굳이 뭐 재료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수렴이 아주 잘 됐죠. 수렴이 아주 잘 됐죠. 주봉, 야, 수렴 잘했네. 그죠? 네. IT센이었습니다. IT센의 자회사가 이제 금거래소가 있죠. 네, 금을 많이 거래했겠죠. 그렇습니다. 금을 많이 거래했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라티알 한번 보죠. 보라티알도 지금 제2공장 지으려고 터투하고 사업이 잘 되죠. 경양식집에 납품하는 부재료. 그러면서 얘네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투자에 대한 것도 잘 되죠. 보라티알이 뭐 차트를 계속 한번 이렇게 쭉 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라티알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로버주, 유로메카, 이렌시스, SPG, 에브리버. 로버주들이 오늘 좀 좋았어요. 로버주들이 또 다시 M&A를 하는지, 뭐 계속 차트들을 좀 살린다고. 어쨌든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제 레이더에 걸렸어요. 그죠? 아, 이제 차트는 정말 안 좋죠.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이 가면 안 되죠. 언젠가 여기서 꺾어줘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에브리버 아직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어쨌든 좀씩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와준다는 거, 그죠? 살려준다는 거. 괜찮아요. 주봉을 한번 좀 볼까요? 그죠? 아직까지 하락해서 돌리려면 에, 뭔가 여기서 큰 이런 상승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에브리버 차트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돌리면 돼요, 돌리면. 네. SPG도 로버주죠. 감속기 회사. 엄청 유망한 감속기 회사죠. 얘 역시도 똑같네요. 근데 이 기울기는 계속 아직까지도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큰 슈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런 이평선들을 한번 정배열로 돌릴 수 있죠. 어쨌든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SPG. 재료들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십시오. 재료까지 공짜로 뭐 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차트 역시도 이제 이렇게 주봉상 5일선, 5주선을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SPD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렌시스도 한번 보죠. 이렌시스 좀 많이 못 갔네요, 얘는. 아, 얘도 역시 똑같네요. 방향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제 옆으로 약간씩 이렇게 좀 위로 올리려고 하죠. 결국엔 이제 이런 게 하나 솟아야 됩니다. 이런 게 솟을 자리예요. 이런 단타들이 나올 자리입니다. 이런 단타들. 아, 이렌시스. 그죠? 월봉을 봤을 때는 좀 여기를 어쨌든 올려줘야죠. 다음 달이라도. 네, 이렌시스였습니다. 네, 유로메카는 이제 급등을 했죠. 포스코에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유치. 포스코에서 투자 유치.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양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한번 보죠. 얘는 이때 한번 급등이 나왔네. 급등이 나와서 한번 털고,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털고, 다시 이렇게 또 오랜 기간, 그죠? 거래량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나와도, 윗꼬리가 여기서 나왔지만, 바로 이렇게, 원래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죠. 윗꼬리를 메꾸기 위해서. 근데 엄청 오랜 기간, 거의 2주 정도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링크 제니시스나 일동제약도 2주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앞으로 2주 정도 안에 큰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유로메카처럼 2주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조급하다고 뭐 계속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답하기도 그렇고요. 자, 유로메카가 오늘 급등을 해서 주봉을 좀 어떻게 바꿨나요? 주봉을 그렇죠? 주봉 차트를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메꿨죠. 요것만 뚫어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죠? 유로메카였습니다. 유로메카가 포스코와 협력으로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머큐리도 또 큰 상승을 했죠. 머큐리는 이 전버통신 장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단말 장비, 요거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죠. 통신사업자. 머큐리 한번 찾아보죠. 머큐리. 어우, 얘는 요때 급등하고 한 3일 정도 눌렀죠. 급등했다가. 그죠? 그랬다가 오늘 급등을 더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안 빠진 거죠. 한번 월봉 한번 볼까요? 그렇죠. 월봉이 괜찮죠? 5일선을 따라서 석 달 연속 가고 있습니다. 엄청 조금씩 가고 있네. 네, 머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차트가 참, 뭐 이렇게 조금씩 가? 한 달에 요만큼씩만 가네, 요만큼씩. 저도 한 여기까지는 쭉 한번 올려봐야 되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머큐리 좋은 게 있나 봅니다. 머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펩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릴리와 협업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쭉 올렸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렴이 어떻게 될지 머큐리 쫙 갈까요? 많이 올린 주식이라서 빠질 수도 있고요. 월봉 보시면 엄청 올린 주식입니다. 그죠? 엄청 올렸죠. 뭐한 6,000원, 7,000원 정도에서 13만 2천원까지 올렸으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시 갈까요? 펩트론이 오늘 좀 상승을 해서 그 이 플랫폼 장기 주사용 지속 주사용 그 플랫폼을 릴리 다국적 미국 제약회사와 함께 예, 그 플랫폼에 태우려고 그러죠. 비만 치료제를. 그러면서 펩트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고요. 아, 뭐 뭔가 큰 상승 후에 이렇게 윗골 달면서 쭉 빠지면은 길게는 2주, 짧게는 뭐 한 이틀이나 뭐 안에 또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 다만 그 상승은 좀 지지가 나와서 그때부터 좀 차트를 만드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좋죠. 또 계속 윗골이 달고 그러면은 아까 링크데이스처럼 뭐 한 4주 정도 계속 주봉상의 그 고가를 찍고 빠지고 4주 정도 계속 찍고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하여튼
목요일도 좋은 수익 내셔서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즐거운 시간, 남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